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긴급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돌아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날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4일이 유력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은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1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퇴임식을 하기 전에 이임식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임식도 하고 또 만찬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월 11일보다 4월 4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는데, 역시나 4월 4일이 11시에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4대 4, 한 8명 중에 4명 정도가 인용이 되고 4명 정도가 기각이 될 건데, 결과적으로 인용은 안 됩니다.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분명히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용은 넷, 기각은 한 3명 정도, 그리고 1명은 각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 또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공정하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요,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협의하고 헌법재판관들하고 합의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일괄 지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뭔가 잘못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시키려고 하는 전략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아주 속전속결로 변론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재판의 불공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네. 수사 중인 그런 자료를 받아왔잖아요. 그걸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들의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서버를 점검하고 투표자 수와 선거인 수를 점검하자 했는데 문영배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 불충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분명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예산을 탄핵을 남발하고 또 입법 구태타를 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거대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사법 리스크에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에 안목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비상계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증가되었다.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인용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기각 3명, 각하 1명 정도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각으로 인해서 인용이 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역시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그러한 심사숙고한 그런 탄핵심판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